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게 아니면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속 서류에도 입력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어떻게 한대요? 세금 계산서가 아닌 불공제는 신고서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정말 조심하실게요. 여기에요. 세금 계산서를 받은 부분만 기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부분은 우리가 기재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접대비와 내가 접대 목적으로 세금 계산서 받았다라고 하면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접대 목적으로 현금 영수증 받았다,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 여기다 입력하면 지읒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오케이? 정말 조심하시고, 뭐 이거 입력하는 건 설명 안 할게요. 이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들 매수는 별도의 언급 없으면 한매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알죠? 그리고 공급가액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입력하시고, 알죠? 공급가액은 매입가액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네.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지? 아무튼,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럼 여기는 매입세 공제액은 입력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매입세 불공제잖아요, 여러분들. 공제액은 입력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하시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어디 가주시냐? 교재 밑줄 좀 치러 갈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 세금 계산서 어디 갔냐? 어디 있냐? 왜 이건 없어? 어잉? 여러분들 그 어디 있냐면은 337페이지, 339페이지 가보실래요? 339페이지. 자, 339페이지 가보세요. 자, 여러분들 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요해요. 우리 특히 여러분들 그 세무 1급은 가산세 많이 내거든요. 가산세는 좀 이따 하고요. 뭐냐면, 질문 좀, 우리 그 필요적 기재사항을 매입자가 누락하면 매입세 불공제잖아요. 맞죠? 그럼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질문. 성명하고 명칭은? 그렇죠. 아니에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급연월일은? 아니에요.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맞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뭐 내가 공급받는 자가 성명 또는 명칭을 누락했다. 왜 교재 없어? 왜 안 적어놓으셨을까? 성명 또는 명칭을 누락했다. 알죠? 아니면 방금처럼 했던 내가 이제 공급연월일을 누락했다. 그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그 가산세 복귀해 보세요. 우리 세무 2급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후발급 있죠. 세금 계산서 후발급이나 우리가 수치잖아요. 후발급은 언제까지 가능해요? 다음 달 10일, 그렇죠. 다음 달 10일. 근데 다음 달 10일을 지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지연수치, 지연발급, 미발급, 미수치죠. 맞죠? 그럼 지연발급하고 지연수치, 미발급하고 미수치를 가르는 기준이 언제예요?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알죠?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주고받으면 지연발급, 지연수치고요. 그 이후에 주고받으면 미발급, 미수치가 돼 원칙이. 괜찮아. 괜찮아. 거기 부가가치세 올린 거 있으니까 꼭 보세요. 안 보면 난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우리
회계부가소득 이쪽은요, 세무 2급 기본이 일단 돼야 돼요, 무조건.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밑줄 좀 칠게요. 그리고 질문. 여러분,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는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요?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요? 돼요.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미수치는 매입세 불공제예요. 대신에 가산세는 없어요. 맞죠? 그게 어디에 있냐?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알면 됐지 뭐. 자, 339페이지. 자, 339페이지 맨 위에 공급받는 자의 지연수치 가산세 및 매입세 공제 여부 있죠? 거기 별표 좀 치시고. 맨 위에, 맨 위. 자, 일단 뭐냐면, 여러분, 저자분이 만드신 사례가 338페이지 맨 아래 가보실래요? 저자분이 338페이지 맨 아래 사례 가지고 했더라고요. 뭐냐면, 거기 공급 시기가 3월 11일인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물건을 3월 11일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후발급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 주고받으면 괜찮으니까 4월 10일까지는 주고받으면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1기잖아요. 그럼 1기의 확정 신고 기한은 몇 월 며칠까지예요? 7월 25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연 발급에 4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가산세율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그 컴퓨터에 있으니까 신고서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정 신고 기한 7월 25일을 지나서 발급해 버리면 그건 미발급으로 취급해요,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그러니까 요 사례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발급 쪽을 보는 게 아니라 매입 쪽 볼 거니까요. 다시 339페이지 맨 위로 갑니다. 맨 위. 자, 맨 위 보시면 거기 매입세 공제 쪽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럼 거기 4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받은 게 지연 수치잖아요, 여러분들. 얍. 그죠? 근데 일단 그래서 거기 4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받으면 거기 매입세 공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보이세요? 맞죠? 그리고 가산세는 있다라는 것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연 수치하면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고 가산세도 있다. 아셨죠? 근데 오른쪽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7월 26일부터 익년도 7월 25일까지도 지연 수치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듣고 버리세요. 자, 들어보시면 이게 개정이 됐어요. 작년도가 재작년도에 개정돼 가지고요. 원래는 지연 수치가 7월 25일까지였어요. 지금처럼. 근데 우리가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다시 1년 이내. 확정 신고 기한으로,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여러분들. 내가 만든 세법 아니에요. 좀 이따 미주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연 수치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받으면 지연 수치고 그 이후에 받으면 원래 미수치였어요. 그랬다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 있죠. 그날로부터 다시 1년 이내에 내가 수정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지연 수치로 봐줬어요. 봐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시 7월 26일부터 익년도 7월 25일까지 1년이잖아요. 됐죠? 요때 받아도 이제 지연 수치로 바뀐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지연 수치는 매입세 공제는 되지만 가산세 때린다라는 것까지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자는 안 바뀌었어요. 공급자는 그냥 무조건 거기 아까 338페이지 봤지만 공급자는 1년 이내 그거 없어요. 그렇죠? 1년이 수정시고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거기는. 그래서 세법이 승질나는 겁니다. 승질나게 그냥. 아셨죠? 이건데 현실에선 됐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혹시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은 좀 잘 기억하세요, 꼭.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가주시냐? 죄송하지만 이런 걸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뭐야,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여러분 377페이지에 있는 자세한 내용이. 자, 377페이지 갑니다. 가산세는 워낙 중요해서 여러분들. 예. 자, 377페이지에 거기 가로 4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보이세요? 이게 그냥 세금계산서 받은 놈 가산세 때린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77페이지 가로 4번이에요. 자, 거기에서요. 일단 우리가 동그라미 1번 지연수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거기 동그라미 1번의 지연수치에 밑줄 좀 치시고. 그러면 지연수치가 뭐냐? 원래 기억이 원칙이에요. 자, 기억의 밑줄 좀. 자, 밑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은 경우,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연 수치예요. 근데 이게 작년도에 바뀌어서요. 니은의 밑줄입니다. 뭐냐면 밑줄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실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 이게 아까 했던 뭐 7월 26일부터 익년도 7월 25일 그거였을 거예요.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하거나,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정 신고는요, 내가 과소 신고한 거를요, 우리 시험에 환급은 안 나오니까 과소 신고한 걸 적정하게 신고하는 걸 우리가 수정 신고한다라고 하고요. 경정 청구는 거꾸로입니다. 저 많이 냈으니 많이 과다 신고했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걸 경정 청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정 신고, 경정 청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이나 경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연 수치로 봐주는 게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경정이다라고 하죠. 경정은 세무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뭐냐면 내가 이제 경정을 했어. 경정을 했는데 내가 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가요. 당초에는 내가 열매를 발급했거든요. 열매를 발급했는데 몇 매로 신고했냐면 7매로 신고를 한 거예요. 맞죠? 그랬다가 세무조사로 걸렸어요. 걸렸으면 이제 당연히 당연히 두드려 패요. 나쁜 놈의 쉽게 해가지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10개, 당초에 10개였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받은 것도 10개였대요. 근데 내가 당초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건 7개인데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건 10개로 신고해버리면 이거 누가 봐도 걸려요. 맞죠? 걸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도 7개만 신고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도 7개만 신고한 거예요. 그래야 세무서가 의심을 안 하니까. 표정이. 그러니까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했던 게 당초 10건, 금액이 커. 맞죠? 근데 세금 계산서 받은 것도 원래 10건이었어. 근데 금액이 좀 작아. 맞죠? 그래서 내가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좀 금액이 큰 세금 계산서 발급건 10건 중에요. 7건만 신고하고 3건을 누락한 거예요. 근데 세금 계산서 받은 건 10건을 신고하면 의심한단 말이에요. 세무서에서 얘는 왜 발급한 것만 적은데 발급받은 거 많이 신고했을까라고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도 7개만 신고한 거예요. 당초에. 예, 근데 세무사 나갔는데 웬걸 3개를 걸렸어. 누락한 걸. 세금 계산서 발급 3건을 누락한 거를 걸렸어. 세무공무원한테. 그거 다 지읒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랴부랴 저 죄송한데요. 걸리긴 걸렸는데 저 혹시 매입세 공제받을 세금 계산서 3건도 받은 거 누락한 거 있거든요. 이거 매입세 공제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들. 맞죠? 머리 극적극적 대면서. 그러지 않을까? 표정이 어쩌라고 표정이신데? 맞죠? 그거 매입세 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해줘요. 왠지 안 해줄 것 같잖아요. 해줘요. 알죠? 해주는데 나쁜 놈이죠. 세무조사 걸려서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는 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입세 공제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밑줄이에요. 거기 미제출 후 경정시 제출 밑줄. 미제출 후 경정시 제출.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받은 것을요. 세무조사 때 제출한 거예요. 알죠? 방금 이 사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손가락 표시에 밑줄 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미제출 후 세무조사 때문에 걸려서 제출한 거예요. 저 이것도 공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알죠? 쑥스럽게. 그러면 이때 매입세 공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불공제 입력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큰일 나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죠. 해줘야죠. 다 해줘. 했죠? 경정시 걸리면 해줘요. 했죠? 해주는데 가산세는 때리지만 가산세까지 시험에 안 낼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 그리고 또 죄송한데 358로 갑니다. 358페이지. 자,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있죠? 거기 어디 있냐면은 우리 358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있죠, 여러분들? 맞죠? 우리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원래 매입세 공제 안 해주지만, 왜냐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이면 사업자 등록번호 안 나오잖아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만, 그러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쓰면 매입세 공제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때는 예외적으로. 맞죠? 근데 어디에 밑줄 치셔야 되냐면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원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20일을 지나서 했대요. 그럼 매입세 공제 해줍니다. 네? 해줘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동그라미 3번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오른쪽에 상세 내역이에요. 자, 두 줄 밑줄입니다. 아니, 그 네 줄 전부 다 밑줄. 시험에 말 문제도 많이 냈어요. 밑줄.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예요. 원래는 과세 기간 끝난 후 20일이 아니라 사업 개시하고 20일 내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근데 과세 기간 끝나고 뭐 우리가 7월 20일까지나 아니면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한 거예요. 하면은요, 밑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로 역사는 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7월 내가 잘 들어보세요. 오늘이 며칠이지? 3월 3일이니까 3월 3일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원칙은 3월 23일까지 해야 돼요. 원칙은. 근데 내가 언제 했냐면 7월 20일 날 한 거예요. 예를 들어 7월 20일. 알죠? 그러면 7월 20일로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7월 20일부터 내가 사업 개시 3월 3일에 했죠. 그때까지 매입세 공제 해줘요. 해줘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그냥 외우면 안 될까? 여러분, 세법이야,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이해상이 아니야. 시험에 낸다고요, 세무 1급은. 알죠? 그래서 밑줄.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되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밑줄 친 게 제목이 가로 3번에 매입세액 불공제 아니에요, 지금? 매입세액 불공제인데 지금 제외한다라는 건 얘네들은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되세요? 일단? 네. 여러분 저도 힘든 거 아는데 세법은 외워야 돼. 이거 제가 또 이해를 도울 수가 없어. 알죠? 그럼 요것만 놓고 보면 그럼 늦게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죠?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늦게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만 해주면 다 꿀빨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기간에 공급가액을 다 합쳐가지고 1% 때려버려요. 가산세를. 그 기간에 공급가액 다 합쳐가지고 1%를 합쳐서.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는데 뚜드려 패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20일 넘은 것, 아니요, 전체. 넘은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다 때려버려. 그 기간, 전부 다. 여기까지 시험에 안 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외워주세요. 우리 외워주실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 들어보실게요. 그래서 지연 수치,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사업자 등록, 우리가 사업 개시 이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맞죠? 의무적 기재사항, 누락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죠? 걔네들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입력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넘어가고요.